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한겨울처럼 차가워졌고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도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았을 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린 건 제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긴장해서였는지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고상하게 소파에 앉아 계시던 예비 시어머니. 짙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벌어지는 순간 저는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고아라며? 세상에나 부모도 버린 애를 우리가 왜 받아줘야 해?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한 문장으로 저라는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작아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영석 씨의 손이 제 손을 감싸왔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 없이도 느껴지는 따뜻한 위로.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머니를 향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오늘부터 가족이 되는 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존재라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부서진 찻잔처럼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처럼 조용히, 아주 깊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단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말을 들었다면요. 그 말 이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꼭 삼켰습니다. 그러자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낯선 이불 아래에서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잠들던 그 밤들. 처음 고아원에 들어갔던 건 5살 무렵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가게 되었는지, 누가 저를 데려다줬는지. 기억은 희미하지만 차가운 복도와 처음 보는 아이들 사이에서 조용히 울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선생님은 말없이 제 손목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이 팔찌는 특별하네. 은으로 된 것 같은데? 그 팔찌는 제가 고아원에 들어올 때 유일하게 지니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펜던트 안에 작은 하트가 들어있었고 뒷면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죠. 김지은 1995.05.12. 당시에는 그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제 생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팔찌는 저에게 별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 별표가 되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금속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 팔찌만은 절대 빼지 않았습니다. 아프더라도 견뎠습니다. 그 팔찌를 빼면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혀질 것 같았거든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생일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생일 파티는 있었지만 진짜로 나를 축하해주는 가족은 없었으니까요.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날 버린 게 아닐 거야?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믿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해. 그 다짐 덕분에 학교에서는 늘 우등생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도 해봤어요. 선생님들도 늘 말해주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야?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외로움과 고통이 언젠가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될 줄은.
여러분은 어린 시절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때 무엇이 여러분을 버티게 했나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라나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으로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고 다시 치열하게 살아내며 사회인이 되었을 때였어요. 매일같이 야근해 주말 출근까지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지쳐가던 어느 날 회사를 마치고 혼자 서점에 들렀습니다. 자기계발서를 한 권 들고 나오던 순간 갑자기 서점 문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서로 동시에 고개를 숙였고 그가 떨어진 책을 주워 제게 건넸습니다. 혹시 이 책 재밌나요? 재미있다기보다는 그냥 공부할 겸 읽어보려고요. 공부요? 이런 책을 자발적으로 읽는 분이라니? 멋지네요. 그 말에 조금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책을 받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엔 비가 오고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산이 없으시면 같이 쓰실래요?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우연처럼 마주쳤습니다. 회사 근처의 카페, 지하철역, 공원 벤치.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태도는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면서도 단단하고 묵직하게 다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는 늘 소박했어요. 도서관, 한강공원, 작은 분식집. 어디서든 그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그는 언제나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지은아, 넌 참 특별한 사람이야. 겉으론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해. 그걸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저는 사실 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이름, 가족. 그 모든 걸 설명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저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설명하지 마. 그냥 너니까 좋은 거야? 이유 없어. 널 좋아해. 지금 그대로의 너. 그 말은 제가 살아오며 들었던 어떤 말보다 진심이 느껴졌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언제나 따뜻했고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 하나만으로 사람에게 끌려본 적 있나요? 설명 없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2년 가까이 소박하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할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어.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부모님께 저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이 좀 보수적이야? 체면이나 출신 같은 거 많이 따져. 그래도 걱정 마. 내가 잘 설명할게. 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꼭 전할 거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댁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현관, 잔디가 깔린 정원, 단정하게 정돈된 나무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제겐 낯설고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계시던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신랑이 인사를 건넸고 저도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고 표정엔 일말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 긴장된 공기 속에서 예비신랑은 최대한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려 애썼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혼자 힘으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성실하다, 노력했다는 말들이 왜 제 존재를 설명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 제 삶은 늘 설명되어야만 할까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칠 즈음 예비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어떤 도움이 되는데?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더 싸늘해졌고 저는 다시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말을 꺼냈습니다. 고아라며? 복도 없고 사정도 뻔하지. 부모도 버린 애를 우리가 왜 받아줘야 해? 로또 맞은 기분이겠지? 세상에 이런 남자가 나타나다니. 놓치지 않으려 발악하는 거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쾅 하고 무너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불편해지는 게 싫었습니다. 자존심도 눈물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지은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비신랑은 제 편에 섰지만 그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이 눈을 멀게 한 거야? 지금은 저 애가 좋아 보이겠지?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말.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현실 앞에서 사랑도 무너지나요?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예비 신랑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그 시선조차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에 걸려있던 팔찌에 닿았고 팔찌는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야, 저건. 거실이 정적에 잠긴 사이 누구보다 먼저 몸을 숙여 팔찌를 주운 사람은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집어들고 말없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지고 눈썹 사이가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이 팔찌는? 이럴 수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은 숨을 죽였습니다. 예비신랑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 팔찌가? 뭔가요? 예비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찌에 새겨진 펜던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죠. 그건 반달 모양의 펜던트 안에 작은 하트가 박혀있는 독특한 디자인이었고 뒷면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지은 1995.05.12 그리고 마침내 예비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맞아. 이 아이야. 찾았다. 드디어 찾았구나. 그 순간 거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사람일 거라 생각했던 그가 그토록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야. 내가 이제야 내 딸을 찾았어.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이의 아버지는 내 평생 친구였단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함께 회사를 만들었고 함께 성공을 맛봤지.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산사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그 사고로 돌아가셨고, 넌 행방불명이었지. 구조팀도 병원도 너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어. 나는 미친 듯이 널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어. 그런데 이 팔찌를 다시 보게 될 줄은? 그것도 우리 아들의 약혼녀 손목에서. 저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손목에서 늘 함께했던 팔찌.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단 하나의 증거. 그 팔찌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지금까지 혼자 버텨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라져서 정말 고맙다.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눈가에도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오랜 고독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물건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는 순간을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잃어버리지 않았던 의미가 있나요? 며칠 후 모든 것이 조금씩 진정되어 가던 어느 날 저녁, 예비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방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차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내가 했던 말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땐 내가 어떤 아이인지 전혀 몰랐고 사실 그냥 겁이 났던 거야.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차가운 이미지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너처럼 힘들게 자란 아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내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집안 체면에 금이 갈까봐.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뿐이었어요. 정말 많이 미안해.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앞으로 더 잘하고 싶어. 혹시 내가 갚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 했고 조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줄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가 건넨 따뜻한 진심이 오랫동안 지켜만 봤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현실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몇 개월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번잡한 예식장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직접 고르신 조용한 야외 정원에서 초대 손님도 많지 않았고 오로지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줄 사람들만 함께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원 입구에 서 있던 그날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연두빛 잎사귀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자리가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공간 같았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예쁘다.
영석 씨도 너무 멋있어요. 꿈만 같아요. 신랑과 손을 꼭 잡고 입장하며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짧고 따뜻한 주례 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평생 함께하자.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담소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정원 뒤편 벤치에 홀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며칠 후 저는 회장님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묘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흐르는 산등성이 검은 비석 위엔 이제 너무도 소중해진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은이에요. 너무 늦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함께 무릎을 꿇은 회장님. 그는 무덤 앞에서 낮게 을조리셨습니다. 친구야. 드디어 내 딸을 찾았어.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 아이, 내가 끝까지 지킬게. 더는 외롭지 않게. 함께 할게. 그 말에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실감이 들었고, 내 인생에서 비어있던 조각이 드디어 맞춰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한 번 바뀌었을 즈음, 저는 남편과 함께 다시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남편과 함께 왔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따뜻한 가족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남편은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 저는 지은이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웃으며 지켜줄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 말에 제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외로움이 아니라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제야 믿게 되었다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였는데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잖아. 그땐 나 혼자였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늘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당신과 만나게 된 거겠지. 저는 웃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퍼졌고 바람은 조용히 우리의 등을 스쳤습니다. 지금 저는 평생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집, 서로를 배려하는 식탁. 그리고 아침마다 잘 잤어?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는 삶. 그 모든 것이 제겐 기적처럼 소중하게 느껴져요. 외로움과 상처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은 이제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일부가 되었고 그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당신의 삶에서 아직 비어있는 조각은 무엇인가요? 그 조각을 채우기 위해 오늘 어떤 사랑을 건네시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마음 한켠이 울컥하셨나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고 아팠던 시절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기억, 당신의 감정, 당신의 삶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다정한 세상을 만들어 보지 않으실래요?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매주 찾아오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엔 늘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허브